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회로 이론, 회로 문제 제7강 고전 저항 구하기 세 번째 시간을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두 문제를 가져왔는데, 먼저 첫 번째 예제 1번입니다. 58회 1교시 나왔던 발송배정 기술사 문제입니다. 자, 길이 200m, 직경 2mm 도선의 비저항이 4.8 곱하기 10n 8승일 때 도선 저항은 얼마냐? 자, 또 이 도선이 같은 무게에서 직경이 2배로 되었다면 저항은 얼마냐? 예, 이런 이제 아주 고전적인 저항 문제가 하나 있었고요. 일단 예제 2번입니다. 119회 1교시 나왔던 문제인데, 자, 저항 하나가 1오음의 저항을 그림과 같이 무한히 연결할 때 AB 간의 합성 저항을 구하라. 야, 이런 문제였습니다. 아주 재밌는 문제였는데 잠시 후에 하나씩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제 1번 58회 1교시 나왔던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길이가 200m고 직경이 2mm의 도선에 비저항이 4.8 곱하기 10의 8승이다. 도선의 저항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죠. 자, 그러면 이 비저항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걸 먼저 알아야 됩니다. 자, 비저항이 뭡니까? 비저항이 바로 고유저항이죠. 자, 근데 이때 고유저항일 때 여기 조금 아쉬운 건 뭐냐면, 이 고유저항의 단위를 좀 주어졌으면 조금 더 확실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이 고유저항의 단위는 크게 두 가지로도 표현이 됩니다. 자, 여기다 먼저 제가 정리를 했는데, 먼저 첫 번째, 먼저 저항 R은 로의 A분의 L 이렇게 돼 있으니까 로라고 하는 건 뭐냐? R의 L분의 A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고유저항의 단위를 보면 먼저 오hm 이렇게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A는 뭡니까? 미리미리의 제곱. 그 다음에 L은 미터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오hm 미리미리의 제곱 per 메타 이렇게 쓰는 하나의 단위도 있고, 그 다음에 위에도 길이고 밑에도 길이죠. 물론 위에는 길이의 제곱 면적이긴 하지만, 그래서 요것을 다시 또 환산을 합니다. 어떻게 환산하냐면 요거 잠깐 보십시오. 미리미리의 제곱은 10의 마이너스 6승 메타의 제곱, 이것과 같은 것이죠. 왜? 1메타는 10의 3승 미리미리에 해당되는 거니까 1메타의 제곱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 전체의 제곱이니까 10의 6승 미리미리의 제곱이 1제곱미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미리미리의 제곱만 따지면 어떻게 돼? 이번 넘어가면 10의 마이너스 6승 미터의 제곱.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럼 여기서 메타 하나 약분되고, 그러면 어때? 10의 마이너스 6승 5메타. 그래서 이렇게 쓰는 단위가 있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이렇게만 표현되는 단위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어진 문제를 보면 4.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이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10의 마이너스 8승, 결국 여기 고려하면 어떻게 될까요? 4.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에다가 10의 마이너스 6승의 5메타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 고유저항을. 예,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그다음부터 이제 문제가 어렵진 않죠. 자, 그러면 뭐 저항 보겠습니다. 저항은 로 A분의 L이니까, 자, 4.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에 뭐가 됩니까? 5메타가 단위가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단면적을 보면, 단면적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 이제 직경을 주어졌으니까 직경 D로 주어지면 어떻게 돼? 4분의 파이의 D의 제곱 되겠죠? 4분의 파이 D의 제곱. 그런데 이제 직경이 미리미리 주어졌네요. 미리미리니까 어떻게 돼? 메타로 따지면 10의 마이너스 3승 메타가 되겠지. 그래서 4분의 파이의 직경 D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메타의 전체의 제곱, 이런 꼴이 되겠죠? 자, 그것분의 거리가 얼마다? 200m. 그래서 단위까지 정확히 다 환산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여기서 4.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여기 내려오는데, 자, 여기서 10의 마이너스 3승의 제곱이니까 10의 마이너스 6승이죠.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6승하고 10의 마이너스 8승 없어지니까 10의 마이너스 2승이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메타의 제곱이니까 메타의 제곱에 메타는 없어지고 요 메타하고 요 메타가 없어지는 거네요. 그래서 남는 건 뭐만 남습니까? 예, 5만 남는 거지. 그 다음에 2의 제곱이니까 여기 약분하면 4로 약분하죠. 그래서 어떻게? 파이분의 20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4.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에 곱하기 파이분의 200 오hm
계산하면 얼마 나옵니까? 3.065옴 이렇게 나온다. 예, 이런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 도선이 같은 무게에서 직경이 2배로 되었다. 또 이때 저항은 얼마가 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도체를 얘기할 때 단면적의 거리 L을 곱하는 거죠. 단면적의 거리 L을 곱하면 전체 뭐가 나옵니까? 쉽게 그냥 부피가 나오죠. 부피. 이 부피에 대해서 A 곱하기 L 그러면 부피가 되는 것이고, 이 부피에 대한 이 도체의 비중을 곱하면 비중 이렇게 뭐 시그마 내지는 뭐 감마라고 합시다. 그러면 AL 감마를 하게 되면 뭐가 될까요? 야, 여기 단위는 센티미터 3승이다라고 보면 얘는 어떻게 돼? 세제곱센치에 대한 무게가 되는 거지, 무게가. 그래서 이렇게 약분하면 뭐가 나오는 겁니까? 예, 무게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AL의 감마라고 하면 이 단위가 결국 뭐가 되냐면 무게가 됩니다. 무게. 무게 우리 이제 웨이트가 되는 거죠. 웨이트. 예. 자, 그런데 이제 이 무게가 일정하다 이런 거예요. 무게가 일정할 때, 예, 직경이, A가 어떻게 되냐. 직경이 2배가 되었다라고 하면 단면적이 몇 배가 되는 거예요. 예, 단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4분의 파이의 D의 제곱이니까 직경이 2배 되었다. 그러면 단면적은 4배가 되는 거지, 4배가. 그러면 전체 무게가 일정하다고 했을 때, 예, 여기에 4배가 되면은 거리는 어떻게 돼야 돼? 길이는 4분의 1로 줄어줘야 되겠죠. 자, 그 관련된 해석이 이렇게 제가 정리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웨이트는 단면적 곱하기 거리 곱하기 비중이다. 이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단면적 곱하기 거리는 세제곱센치로 표현될 수 있고, 비중은 세제곱센티미터에 대한 무게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전선의 중량이다 이렇게 표현되고, 그래서 이 전선의 중량은 단면적과 그다음에 거리의 곱에 비례하더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 번 더 식을 써주면, 그래서 이 웨이트는 4분의 파이 D의 제곱 곱하기 L 이렇게 될 것이고, 자, 그래서 이제 직경이 이제 2배가 되면은 단면적은 몇 배가 된다? 단면적은 4배가 되는 것이고, 단면적이 4배가 돼. 무게는 같은데 단면적이 4배가 되면 거리는 어떻게 돼? 4분의 1로 줄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거리는 4분의 1로 줄게 된다. 그러면 이제 바뀐 저항은 어떻게 되냐? 바뀐 저항은. 그러면 로 A분의 1이니까 R 다시는 얼마냐? 로에 같은 도체를 사용했을 테니까, 자, 단면적은 4A가 되고, 그다음 거리는 어떻게 돼? 4분의 1로 줄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16분의 1에 로 A분의 1 이렇게 되니까 원래 저항에 얼마가 되는 겁니까? 16분의 1배로 줄어드는 거지. 당연하죠. 단면적이 커지면 저항이 줄어들 것이고, 거리도 줄어드니까 어떻게 돼? 전체 저항은 줄어들겠지. 그 크기 얼마냐? 10분의 1이 되는 것이다. 그것이 요 문제의 키가 되었던 것입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두 번째 예제입니다. 자, 119회 1교시에 나왔던 문제인데, 자,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죠. 각각 저항의 크기가 얼마냐면 1옴의 저항을 갖고 있다 이런 말이야. 이 저항이 이런 형태로 무한히 연결되었다. 그러니까 기본 포맷이 어떻게 되냐면 저항. 여기 한 세트, 또 저항. 또 이것도 한 세트. 저항. 한 세트. 이게 무한히 반복되었을 때 A, B 단자에서 본 합성저항을 구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 여기 조금 이제 어려울 수는 있지만, 이 어떤 하나의 흐름을 이렇게 흐름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면 그렇게 뭐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풀이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풀이를 한번 보십시다. 자, 풀이를 보면은,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게 하나의 반복되는 회로가 돼 있으니까, 이 반복되는 회로에 여기와 여기를 한번 끊어 보겠습니다. 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바로 이제 C점과 D점이 되는 거죠. 자, C점과 D점이 되겠고, C점과 D점이다라고 하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여기에 하나의 R과 R, 요곳에 회로가 있고, 그 다음에 요점에서 어떻게 돼? 이 전체가 하나의 저항이 되는 거죠. 전체가 하나의 저항. 그러면 여기 R과 이 나머지 저항과의
경렬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요 R, 그 다음에 합성 저항, 그 다음에 여기 R 이렇게 보게 되면 요것도 하나의 값으로 정리가 되지. 자, 그게 바로 뭐냐면 요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요건 뭡니까? AB 단자에서 바로 본 합성 저항은 이런 얘기죠. 그러면 R 플러스 요거죠. R 플러스 그 다음에 여기 합성 저항 그게 R 플러스 RCD 분의 RCD 이렇게 되겠죠. 왜? CD 단자 이후의 저항이니까. 그 다음에 다시 뭐가 돼? R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값이 얼마 나왔냐면 ER 플러스 RCD 분의 R의 RCD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조건을 반영해서 넣어봅시다. R 값이 얼마라고 했냐면 R은 1이라고 그랬어요. 1. 그럼 이제 R1을 집어넣겠습니다. R1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제 무한 연결된 회로니까 이게 무한히 연결되는 회로거든요. 자, 그 중에서 요거 하나 빠졌다고 해서 값이 달라지진 않을 것이라는 얘기지. 값이. 예, 그래서 요 하나를 빠진 나머지 저항의 합이나 그 다음에 하나가 포함되어 있는 모든 저항의 합이나 같다고 보자는 얘기야.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 RAB나 AB 단자에서 보는 전체 저항값이나 RCD 요 한 세트가 빠진 나머지 모든 저항의 값은 같은 거 아시냐. 이렇게 한번 보자는 얘기죠. 자, 그러면 자, 여기 이제 R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2 플러스 1 플러스 R CD 분의 RCD인데 RCD는 RAB나 같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1 플러스 RAB 분의 RAB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정리되니까 2 넘어가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2가 넘어가고. 자, 그리고 이제 RA-2, 그다음에 1 플러스 RAB는 전체 RAB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정리하면 결국 뭐가 돼요? RAB에 대한 2차 함수가 되는 거죠. 자, 2차 함수가 되니까 이제 근해 공식에 대입해 보면 되겠죠. 자, 근해 공식에 대입하게 되면 어떻게 돼?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여기서 1 마이너스 루트 3 그러면 마이너스 값이니까 이건 해결이 안 되고 그래서 어떻게 돼? RAB는 1 플러스 루트 3. 요것이 바로 이제 전체 합성 저항이 되는 것이다. 예,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해보니까 별거 아닌데 이렇게 착안하는 게 쉽지 않다. 이게 만약에 또 문제 나오면 또 역시 이렇게 잘 착안을 해줘야 된다. 예, 이런 부분을 잘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